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 재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하나로 시정 지분이 진행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 문화관광, 교통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삼선의 유성엽 전 의원이 향년 6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이날 숨을 거뒀습니다.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녀석이 법정에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남원시의회에서 재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육묘정에서 해발 1172m, 정령치 고개까지 이어지는 산길. 남원시는 이 지역에 산악지역에 맞는 상용노선 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1km 길이의 산악관광열차 시범노선을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이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두 차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발리했습니다. 10여 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남원시 의회에서는 남원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불가 판단이 내려졌고 2025년 2월 2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협약회계 통보를 받으며 사업은 공식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13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통행 제한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산악관광을 통한 미래 사업이라는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환경에서 논란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양양군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비교할 때 남원시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질의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처 간 갈등이 우려돼 행정소송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신문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실제 소송을 했었을 경우에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그리고 승소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의 부처 간 또 우리 지방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바 이 사업 부분은 소송해도 의미가 없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0년 넘게 구상했던 국내 첫 산악열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남원시. 국립공원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정읍시의회 정례회가 24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하나로 시정 지분이 진행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을 상대로 한 시의회 시정질문. 이도형 의원이 발언대에 오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 문화, 관광, 교통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을 두루 짚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환승제를 도입해서 버스 요금을 2번, 3번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 환승제 도입 시 연간 6억 3천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명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읍 시의 대응 전략. 정읍시의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에서는 4대 전략별로 총 27개의 세부 실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부 사업 일부는 기존의 사업을 단순하게 조정해서 전략에 형식적으로 끼워넣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객관적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 점검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읍 시의 대응 계획에 관한 질문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정읍시는 어떻게 발맞추며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TF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지역 목욕탕 확충과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학교 운동부도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대형 식당이 부재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또 2,500여 개에 달하는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 실효성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뤄졌습니다. 단순 예보성 점검 또는 비압취 시간대 형식적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측정 방식도 시설 경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피해 지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합압취 측정 방식인 공기이석 반응법의 한계가 있어 환경부의 측정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까지 모두 7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내용은 전북방송 채널 25번을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친 시의회는 오늘 3차 본회의를 열어 정읍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과 고창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향년 66세로 별세했습니다. 제18대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은 지난 5월 말 진안군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이날 숨을 거뒀습니다.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유 전 의원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을 영입했습니다. 이후 정계 입문해 정읍시장을 역임한 뒤 18대, 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데 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 고지까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전 의원에 대한 부고에 대해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했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빈소는 정읍 장례문화원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오는 26일입니다. 대낮에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24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30살 강모 씨의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며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변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제 상공회의소가 24일 지평선 복합 어울림 창업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북 서남 상공회의소에 의존해왔던 김제 지역 상공인들은 독립적인 경제단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이를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삼고 설립 기반 마련부터 행정 절차 이행, 관련법 개정 요청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와 상공인들의 상생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상공이웃과 손을 맞잡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김제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상공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사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9홀 규모인 성송 파크 골프장을 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들인 골프장은 기존 체육회관 앞 잔디광장을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에는 파크 골프장이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은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을 통해 누구나 집 앞에서 쉽고 편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24일 하림과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상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지역 연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림은 푸드 서비스와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 남원 스마트팜과 지역 농산물의 우선 사용 등의 분야에서 남원시와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KTX와 달빛철도가 교차하는 남원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주거 기능이 집약된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해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좋지 않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비는 2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악화, 이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 역시 좋지 않다는 점이라는데요. 결국 매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선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추산된 약 900억 원을 지방채로 감당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총 발행한 지방채가 3천억 원인 상황에서 이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도정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 앤치즈 축제가 지역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열립니다. 임실군은 임실 앤치즈 축제 제1기 청년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지역 청년들과 축제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만 19세에서 49세 청년 17명으로 구성된 청년기획단은 축제 프로그램 제안과 홍보 콘텐츠 제작, 현장 운영 참여 등 축제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축제는 예년보다 하루 늘어나 10월 8일에서 12일 닷새간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임실 청년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글로벌 축제로 도약 및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천만 임실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